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비록 추웠지만 좀 주시장은 오랜만에 또 2.6% 상승을 하면서 힘이 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즐거운 저녁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유럽 시장은 바이든 경기부양책 주식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날이었고요. 예상대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손절을 유도하고 나서 상승을 할 것이다.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제 생각보다는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반등 포인트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이틀 연속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제자리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월요일 날은 급락을 했고 화요일은 급등을 하면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085포인트였는데요. 거의 그 수준에 갖다 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쉽지 않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오늘은 정말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오늘 손절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드렸는데요. 오늘 8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장에 좀 힘들었어요. 오전장에.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만 마이너스를 보이더라고요. 아침에요. 이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를 이날 1월 11일 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 또 안 가네? 그리고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던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87,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9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도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21선과 한 9만원대 초반권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게 최선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는 다시 가는 것 같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는데 또 급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런 매매를 하신 분이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96,800원의 고점인 날 1월 11일 날 매수를 했고 오늘 오전장에 던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심리부터 다시 다스려야 돼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천하의 삼성전자로도 여러분들이 심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손실을 보면 어떤 종목으로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그런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가 16% 상승을 보였고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간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렸어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차그룹이 기아차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가 이제 애플카를 주도적으로 좀 생산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기아차에서는 부인을 했다. 그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다만 이번에 지금 뭔가 실적 같은 게 이게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아차 기업 분석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아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 일요일날 정도에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매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EPS가 9,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EPS가 2022년 기준으로 9,4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목표 주가는 PER 10배 적용하면 94,000원이에요. 그래서 9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놓고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또 애플카 하면은 더 가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그래도 항상 목표가에 오면 절반 정도는 좀 챙기고 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근데 기아차에 또 많이 흥분을 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녁에 심리 상태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아차 대박이다, 시간의 조상한가다,
아마 내일 아침에 막 개인 투자자분들, 없는 분들이 추격 매수할 기세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역은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LG전자도 이제 제가 9만원대에 말씀드렸잖아요. 8만원대, 9만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캐나다 쪽과 같이 이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소식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15만원대, 14만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만 불안한 거예요. 이때 사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 13만원대에 절반 팔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요날 절반 팔자 말씀드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어차피 이때 샀는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기아차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아차. 내일 아침, 내일 오전에는 매도의 영역이지 매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 1월 8일 금요일 날 비슷하잖아요. 갭 상승하고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막 수익도 줬다가 근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막 손실이죠. 내일 기아차는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갭 상승을 한다면은 위로 한번 쫙 갔다가 또다시 아래로 쫙 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다른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런 이슈들,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은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이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내일 갭 상승했을 때 제발 초보 투자자분들 비싸게 사시지 마세요. 제가 기아차도 얼마나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기아차. 제가 기아차를 9월 11일 금요일 날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42,000원대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럴 때도 마찬가지. 이때 기아차에서 부담금을 적립을 한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힘들었는데 마이너스 7% 이럴 때도 걱정하지 말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신 분들, 저점에서 저의 유튜브를 꾸준히 듣고 사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8만 차까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저점에서 사신 분들의 영역이지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할 영역은 아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GS건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도 지금 계속 이제 건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이전에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은 우리는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도 저점에서 사신 분들 한 3만원대 초반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추격 매수 영역은 아니에요. 추격 매수 영역.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죠. 신고가 내고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지만 너무 달렸잖아요. 그리고 호재가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GS건설 같은 경우 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보유자들이 보유를 하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면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쉬는 것도 투자다. 저는 이런 격언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 있다면은 이제 반등 시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 매도를 하셨던 분들 오늘 올랐다고 어제 샀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뒤늦은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이고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흔들기를 할 겁니다. 옵션 포지션을 한번 또 살펴보죠. 옵션 포지션. 외국인들이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2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계속 하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은 여기서 급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급등을 하는 건 아니고 쌍봉을 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1월 달에 차트를 보세요. 작년 1월 달에 어떻게 쌍봉을 쳤는지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는 걸 지금 자리 위에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를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